조심해. 저 주황색 조끼 아줌마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래. 강원도 두평 휴게소의 한 구석에서 들려온 속삭임. 그 말 한마디가 60세 여성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밤에 거기 가보면 알아. 기사들 사이에선 다 아는 얘기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한 트럭 기사는 우연히 그 소문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친절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핫팩 하나. 그 순간 12년간 얼어붙었던 63세 남자의 가슴에 무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 귓가에 맴도는 소문. 그 여자, 정말 그런 여자일까? 당신이 정말 그런 여자예요? 간절한 외로움과 세상의 냉혹한 시선 사이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소문에 가슴 아파하신 적은요? 오늘 두평휴게소의 바카스 여성과 외로운 트럭 기사의 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날의 강원도 산길로 떠나볼까요? 이러다 오늘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3세 트럭기사 박진호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만이 간간히 눈보라 속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고음과 함께 긴급 기상특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 폭설주의보 시속 80km 강풍 가시거리 10m 미만 즉시 안전한 곳으로. 그때 진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생각. 내가 오늘 여기서 사라진다 해도 과연 누가 날 찾을까? 12년 전 아내의 장례식 이후 그의 집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거의 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겨우 걸려오는 아들의 의무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부산에서 새 가정을 꾸린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3년째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고립되겠는데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날리는 가운데 진호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두평휴게소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는 차를 휴게소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휴게소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편의점만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추위에 몸을 떨며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뜨거운 물을 받는 그의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된 외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혼자군. 테이블에 앉아라면 뚜껑을 열고 기다리는 그의 귀에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바카스 한 병 드셔보세요. 피로회복에 좋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밝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은이 60스. 그녀의 이름표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아, 네 얼마죠? 2,000원이에요. 진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는 게. 은희는 돈을 받으며 진호의 손이 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꽁꽁 얼었네요. 잠시만요.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일회용 핫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서비스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진호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두 마디였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 또 다른 손님에게 바카스를 권했고 진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휴게소의 평범한 밤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온기가 그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 순간 은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늘은 휴게소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위에 수면실도 있고요. 아, 사실 그럴까 생각 중이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은희는 다른 기사들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만 특별히 건넨 관심처럼 들렸습니다. 수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진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짧은 대화였어도 그것은 그의 차가운 일상의 작은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수면실 벽에 기대 앉아 진호는 은희가 준 바카스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고
그 맛처럼 그의 마음도 묘한 감정으로 출렁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바카스 아줌마 있잖아? 돈만 좀 쓰면 너도 알지?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희 씨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그는 갑자기 방금 전 느꼈던 따뜻함이 의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호 씨 어제 푹 주무셨어요? 눈을 떠보니 눈부신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진호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은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네. 덕분에요. 진호는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은희의 밝은 미소 앞에서 그 의심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숙면실 청소하러 왔다가 아직 계신 것 같아서 아침 대용으로 가져왔어요. 오늘도 운전길이 멀 것 같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진호는 커피를 받아들며 은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 친절함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휴게소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는 구재만이라는 20년 주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재만이 진호에게 슬쩍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진호. 어제 그 바카스 아줌마한테 뭐 받았다며?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커피랑 샌드위치 말이야. 누가 봤대? 그냥 친절하게 챙겨주신 거야. 뭐 특별한 건 없어. 재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여자들이 남자한테 잘해주는 건. 진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재만이 목소리를 더 낮추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소문 들었지? 바카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한다는. 진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내가 본 건 아니잖아.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기 자주 오는 기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몇몇은 경험도 있다던데. 진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따뜻함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장사 소환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진호는 멀리서 은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이른 아침부터 바카스를 권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친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오르려던 진호는 운전석 문고리에 걸려있는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감기약과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제라면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은희율님. 진호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라면을 먹을 때 그녀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까지 기억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재만의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일까? 아니면 그저 친절한 사람일 뿐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트럭에 오른 진호는 엔진을 켰습니다. 거울로 휴게소를 바라보니 은유가 다른 기사에게 바카스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진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한 말과 핫팩, 그리고 아침에 발견한 감기약과 메모. 그것들은 단순한 장사치의 행동으로 보기엔 너무 진심 어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만의 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돈 좀 쓰면 다른 것도 얻을 수 있다더라. 평소라면 그런 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일부러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과 그녀가 보여준 친절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 갑작스런 엔진 과열로 그는 서울 휴게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열받은 엔진을 식히며 편의점으로 향하던 그 순간 익숙한 주황색 조끼와 그 따뜻한 미소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 박 기사님 아니세요? 지난번 두평 휴게소에서 뵀는데.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드린 약은 잘 드셨나요? 감기는 괜찮으셨고요? 진호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른 휴게소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휴게소를 돌면서 돈 되는 기사들을 물색한다더라. 이런 남자가 있었어요. 매번 제가 있는 휴게소만 찾아다니더니 결국 그분이 TV 프로그램 실화극장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진호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희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시선이 고정된 것입니다. 이미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진호는 은희를 찾기 위해 두평 휴게소와 서호 휴게소를 번갈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은희 씨요? 그 언니 요즘 안 나와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다른 바카스 판매원의 말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은희가 아파서 일을 쉬고 있다는 생각에 진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런 질문만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진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접 그녀를 찾아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두평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은희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요. 진호의 간절한 표정에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은희 씨가 휴게소 근처 두평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라고 들었어요. 두평여관. 오래된 2층짜리 모텔 같은 건물 앞에 서서 진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에 있던 중년 여성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은희 씨 방이 어딘가요? 203호요. 근데 당신은? 진호는 대답 대신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203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진호입니다. 지난번에 서호 휴게소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아파 보였습니다. 코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진호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은희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생각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작은 TV와 싱글 침대, 그리고 간단한 주방 시설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이 진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감기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은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진호는 그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안 들어요.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곧 돌아올게요.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감기약과 비타민, 과일, 그리고 몇 개의 컵라면을 샀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는 은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간호해드릴게요. 은희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진호도 자신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에게 무례했어요. 소문만 듣고 당신을 의심했죠. 그런데 당신의 진심 어린 친절함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소문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진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보험금도 없었고 남은 건 빚뿐이었죠. 그때 한 트럭 기사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친절한 척하면서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돈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 그 돈이 필요했어요. 진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이 다른 기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제안이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소문은 계속됐고 은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 소문을 무시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그런 눈으로 저를 볼 때가 가장 아파요. 진호는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쉽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은희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은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뭔가 다른 것이 생긴 것 같아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게 됐어요. 그 말에 은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진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은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은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방전을 받으며 진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후일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그날 밤 진호는 객실 구석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 은희를 위해 영양가 있는 죽을 끓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이거 받으세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진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은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걸?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봤던 영화가 있어요. 병실에서도 계속 보고 싶어 했던. 진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약 사러 나가 있을 동안 보세요. 이 영화가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영화를 띄워놓았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전 약 좀 더 사올게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요. 진호가 나간 후 은희는 조용히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진호가 돌아왔을 때 은희는 영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약을 꺼내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영화가? 은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진호 씨, 아내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미유코도 항상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미유코.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내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덜 아팠습니다. 은희는 진호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득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뭐 좀 드실래요? 진호는 가져온 봉지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어요. 은희의 솔직한 말에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관 1층에 공용 주방이 있던데 제가 뭐라도 해볼까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리도 하세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웠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1층 공용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주방은 비어 있었고 진호는 가져온 재료로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요리예요. 아내가 마지막까지 먹었던. 은희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습니다. 소금을 건네고 야채를 씻고 그릇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완성된 죽을 테이블에 놓고
진호는 은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은희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이제 지겨워요. 진호의 솔직한 고백이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놀랐다는 듯 말을 멈췄지만 이내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매일 혼자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면서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그립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같은 외로움과 같은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요리를 배워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을 해드릴게요. 은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저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요? 떡볶이 어때요? 제 비법 떡볶이가 있는데.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호는 객실 구석에 가니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누군가를 위해 머무르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약속대로 은희를 위해 영양가 있는 죽을 다시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야, 박진호. 너 그 바카스 여자랑 정말 사귀는 거야? 대전의 성산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진호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들었어? 그 여자,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네. 진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은희와 함께한 지난 3주간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믿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는 진호의 마음은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요? 갑자기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은희는 진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전 인근 성산물류센터로 일자리를 옮겼거든요. 진호는 은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자는 생활. 이제는 정해진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은희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휴게소를 오가며 만나던 게 좋았는데 당신이 대전에 있으면 만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어떨까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이요? 제가 작은 빌라를 계약했어요. 방 2개짜리. 당신이 원한다면. 진호의 말에 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망설임,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은희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그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전의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성산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일했고 은희는 근처 국밥집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나누는 일상.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은희가 국밥집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를 차려놓고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센터 사람들도 친절하고 당신은요? 저도요. 사장님이 제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일상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진호의 동료들 사이에서 은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야, 박진호.
내 여자친구 전에 휴게소에서 일했다며? 혹시? 진호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런 말들이 은희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선배가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야, 진호야. 그 여자 데리고 살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만 만나라. 그런 여자는 결혼감이 아니야. 진호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말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진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희 씨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로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그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진호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날 밤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살자. 은희 씨, 우리 둘 다 외로움은 이제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은희는 국밥집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진호는 물류센터에서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시선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커플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그러했습니다. 60 넘은 사람들이 무슨 연애야. 돈 때문에 꼬신 거 아냐? 과부와 호라비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봐라. 그런 말들이 두 사람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꼭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온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결혼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 아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려야 해요. 그의 허락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진호와는 오랫동안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해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진호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진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진호는 천천히 은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응, 은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나보면 알 거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말에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 가는 길에 대전에 들릴게요. 그때 한번 뵙죠. 전화를 끊고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 아들이라면 이해해줄 거예요. 그러나 진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줄까, 은희를 받아들여줄까. 그리고 드디어 진호가 대전을 찾아온 날. 진호와 은희는 함께 역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오네요. 진호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네요. 진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뭐가 표정이요? 전에는 항상 무표정 하셨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 보이세요.
진호는 당황했지만 은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 정말 잘 돌봐주셨답니다. 진호는 은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응원할게요. 그 말에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5살 된 아들 그리고 갓 태어난 딸까지. 이제 할아버지 되셨잖아요. 아버지.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진호와 은희의 작은 빌라는 곧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진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와 은희는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들이 이해해줘서. 은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5살 민준이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작은 빌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은희가 만들어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날리는구나. 은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명절 진호와 은희의 집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호 가족이 모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은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과 잡채 그리고 진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그녀의 솜씨에 진호의 아내 미란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은희는 어머니라는 호칭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에요. 당신도 요리 잘하시겠네요. 두 아이를 키우시는데 두 여자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진호가 손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서연이가 조잘조잘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다음에 또 와.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아이들 덕분에 금세 풀어졌습니다. 할머니, 나 더 주세요. 민준이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은희는 숨을 들이켰고 진호와 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희는 그저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민준이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우리 민준아. 그 작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고 진호와 미란도 은희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자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진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진호는 은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예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진호 가족이 떠나기 전 미란이 은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에는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좋아해요. 은희는 감동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고마워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온 은희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할까요?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장.
진호와 은희는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서약을 나눴습니다. 나 박진호는 당신 서은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나이 든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진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제 어머니시니까요. 그 말에 은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들. 그날 밤새 부부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평 휴게소로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휴게소 앞에 서서 진호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만났던 날. 네, 눈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당신은 라면 국물을 다 마셨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건 바카스 한 병이 아니었어요. 진호가 은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 거예요. 은희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두 평 휴게소에서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따뜻한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지금도 대전의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오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밤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삶보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오늘 휴게소에 들르신다면 주황색 조끼를 입은 바카스 판매원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상 실화를 바탕으로 한 휴게소 바카스 여성의 반전 실화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